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이고요. 네,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또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멋진 무방을 또 시작합시다. 형주님, 0002님, 찬찬찬이님, 나가지 않으면 유죄님, 빨리 나오세요. 네, 집에 있으면 유죄야 다. JBS9895님, 대제비제이님, 이영란님, 흐르미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장봉수님, 부자 이글루님, 이순희님, 항상 이상으로님, 여유만땅님, 멋있게 벌고 가볍게 살자님, 얼음골님, 원태호님, MH님, 제이리치님, 찌리구리님, 즐거운 인생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여유만땅님, 군산최부자님, 김엘리자벳님, 양모부자 팜스통님, 별룬사님, 양영숙님, 김수희님, 류동진님, 어서오세요. 도채호님, 긍정의 힘님, 정년퇴직 1년 전님,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MH님, 데이지님, 안동부자님, 빨강망토님 어서오세요. 김명준님, MG님 어서오시고요. 네, 배제트님, 군산최부자님 어서오세요. 박계성님, 하송송 한희규님 양봉탕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오, 희규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네, 이경춘님, 졸졸졸님, 한희규님, 이희수님, 장선희님, 은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목표 재밌는 게 있어요. 목표인데 근데 이 목표를 하게 되면 그 뭐지? 슈퍼채팅을 10개를 받아야 된대요. 5,000원 이상 10개 받으면 1시간 안에 받으면 기념 미션을 공유한대. 미션이 뭐지? 미션. 신청곡 받기 이런 거 해야 되나? 신청곡 받기. 이게 그 뭐지?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보는 그 뭐 리액션 하기 뭐 이런 건가 봐. 네, 그죠? 리액션. 하이닉스 올랐잖아요. 리액션 같은 건가? 왜 난 일이나 이런 거 하기? 뭐 그런 거. 네. 은혜님, 동신님, 우따블리님, 미료님도 어서 오시고, 행복한 통장님, 단풍이님, 경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네. 우리에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어요. 우리가 이미 예상을 다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장은 폭락한다, 뭐, 금투세 시행된다. 근데 그 말대로 우리가 상식에만 사실 입각해서 생각하시면,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예측 아닌 예측으로 다 되잖아요. 그죠? 예측 아닌 예측.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 아니라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겨울에 눈이 올 것이다. 이런 거. 이번 겨울에 눈이 오겠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추워질 것이다. 11월 말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집에 보일러를 뗄 것이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예측이 아니죠, 이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금투세가 시행될까 봐 겁먹은 사람들은 없죠?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방송을 듣고 있으면 금투세가 시행될까 봐 벌벌 떨고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죠. 유예 아니면 폐지인데 유예냐 폐지냐 그걸 가지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렇게 폐지가 나오면은 결과보다 더 좋은 거고. 그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 뭐지? 금투세 폐지 환영송. 어서 오세요. 금투세 폐지 환영송. 제가 정연이 버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AI가 판소리까지는 안 되더라고. 네, 그래서 판소리를 약간 퓨전으로 섞어가지고 뮤지컬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세요. 여기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삼성전자를 10만 원 자꾸 가자고 얘기하니까 안 가는 거야. 그냥 가만히 내주십시오. 네, 2030년까지는 또 아니고 너무 오버하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자, 이제는 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초반 거 초음만 잠깐 틀려드릴까요? 재밌어요. 응?
이봐라 이 소식 들었느냐 금투세 폐지라 하니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다. 이제는 투자의 길이 한결 더 넓어지니 거래하는 이들마다 신명나게 춤추고 노래하네. 아니야 금투세가 가네 우리의 투자의 빛이 오네. 자, 여기까지만 듣고요. 직접 가서 들으세요. 네. 아시겠죠? 직접 가서 들으시고. 자, 이 금투세 폐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온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상승의 단초, 그 상승의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 또는 주가를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환 포인트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증시에 가장 부족했던 게 뭐지? 가장 부족했던 거. 호재도 넘쳐나요. 호재도 많고 뭐 악재도 많았겠지만 호재도 많고 기대감도 크고 뭐 시장에 뭐 이런 어떤 전망치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가 가장 부족했을까? 이 거래대금이요. 네, 거래대금이 부족했던 거죠. 이게 왜 부족했는지 아시죠? 금투세가 시행이 될까봐, 세금 내게 될까봐 주식 투자 안 하겠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빼는 사람들이 많았어. 힘이 약해요? 보약 다름 얘기해야지, 그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안 도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외국인과 기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시장을 올릴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붙어줘야 되거든. 개인들이 붙었는데 어느 한 종목에만 붙게 되면 이건 테마가 되고 미친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오버슈팅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시장에 골고루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들어오고 저 종목도 들어오고 저쪽도 들어오고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리는 굉장히 약해. 근데 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팔만 뽀빠이야. 근데 다리는 그냥 막 후덜덜덜 해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팔로 걸어다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럼 불균형이죠. 또 다리 운동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허벅지가 그냥 무슨 뭐 통나무 같아. 근데 위에는 그냥 빼빼 말라가지고 막 그냥 막 그래. 이런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소를 취해서 뭐 다리도 어느 정도 근육, 그 다음에 팔도 어느 정도 근육. 네. 얼굴은 어쩔 수 없어. 얼굴은 잘생겨야 되는 건 이거는 타고나야 됩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얼굴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몸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차이는 아니니까. 네.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네. 저는 그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먼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건강한 거.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반찬도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는 거. 그냥 뭐 고기만 먹고 막 그냥 뭐 네, 소세지만 먹고 이러지 말고 그냥 김치랑 시금치랑 나물도 좀 먹고 막 그냥 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건강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장에 이 어느 한쪽에만 지금까지는 그랬죠. 어떤 재료나 어떤 뉴스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만 몰려섰는데 지금은 골고루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놈도 들어오고 저놈도 들어오고 그놈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모양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뭐 2차 전지가 올라가든 아니면 바이오가 올라가든 그거는 사실 관계는 없어요. 누가 올라가든지 시장만 올려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시장이 일단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형적이지 않았어. 왜냐면 다 같이 떨어졌거든. 에브리바디가 다 떨어져가지고 엿같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 타이밍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골 때린다. 이때도 4일날 아니었어요? 6일이네. 월요일날이네.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야, 이거 뭐 첫째 주 월요일날 뭐 있는 건가? 희한하네요. 그죠? 네.
이때도 그때 공매도 그거 발표하면서 올라갔던 건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요소가 좀 생기죠? 또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 이렇게 탁 뚫고 넘어가면은 또 이제 연말 랠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누가 뭘 올리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대신에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다른 게, 다른 것들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골고루 해서 올라가니까 주도주가 움직이는 형태가 있죠. 근데 그 시점에서 자, 많이 떨어진 주식과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주식이 있어요. 그냥 계속 떨어진 주식과 올라갔다 떨어진 주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 누가 먼저 혜택을 보느냐면, 얘가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하면 여기서 미친 듯이 달려들거든요. 그만 계속 올라갔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물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왕창 들어가가지고 와장창 깨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2차 반등은요, 확실하게 뚫고 넘어가는 거 아니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꾸준하게 발생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평선 모이고 떨어지면서 작살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10년 내에 떨어진 종목은 버려야죠. 그런 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또 있겠죠. 뭐예요? 지금 같은 장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2022년도 연말과 2023년도 연말에 이런 어떤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트리거를 말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지금도 상승 트리거가 나온 거예요. 이제 방아쇠를 당긴 거야. 자, 가자! 빵! 진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볼 것은 누구냐? 위쪽에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여기가 끝이야. 왜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밑에서 움직이는 애들, 그런 애들이 올라가게 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만한 것은 뭐냐? 반도체나 자동차나 지금 보면은 전망은 너무 좋아요. 전망은 너무 좋은데 주가가 잘 안 올랐어요. 그리고 다른 쪽, 뭐 바이오가 요즘에 좀 많이 올랐다든지,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약 바이오 뭐 이런 거 많이 올랐었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뭐 좀 올라가는 척. 근데 2차 전지는 올라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조금 삐까삐까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만, 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좀 올라갔지만 사실 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많이 내려간 상태니까. 네, 많이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네, 뭐 사실 뭐 별다른 감흥이 없죠.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은요, 솔직히 지금 오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올라간 것도 약간 걱정되는 게, 딸꾹질이 왜 나오죠? 자, 이것도 약간 걱정되는 게, 일단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아. 전망치가 적자요. 올 4분기도 약간 애매하답니다. 내년도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그동안 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고평가가 된 종목들에도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사볼까? 2차 전지가 바닥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사볼까? 이제는 좋아지지 않을까? 원래 이거 옛날에 내가 짭짤하게 먹었었는데, 아니면은 내가 아직 물려있는데 좀 더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많이 들어가냐면, 친숙한 거요. 익숙한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나에게 너무 익숙한 상황인 거죠. 반도체 별로 안 좋아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읽기 쉬운 종목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대형주다 해가지고 별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 섹터, 은행주들, KB금융 같은 경우 보시면, 또 KB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 돼. 왜? 은행주들은 고배당이다. 은행주들은 안정적이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상당한 수준의 의견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야, 나야, 나. 나 몰라? 아, 나라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 증권사 리포트야. 나 뉴스라고. 나? 은행주야. 나 고배당주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진입을 할 때, 아, 그렇구나. 나 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나 삼성전자야. 그래서 싫다고. 이렇게 나 삼성전자라고. 그래서 싫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싫다고. 여러분,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걔네들은 업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업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업황이 좋아. 솔직히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시장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업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이걸 이길 수 있겠느냐거든. 이걸 이길 수 있겠니?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중국 이길 수 있겠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업황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도 다 남의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중국 못 잡으면 2차 전지는 끝이야. 중국산 배터리로 다 들어간다. 우리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 와루바시. 네, 나무젓가락. 중국산 안 쓰고 이게 감당이 됩니까? 또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서 뭐 중국산 아니면 감당이 되는 게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은 버려야 돼. 만약에 내가 이 빚이야, 빚. 요 빚이요? 네, 빚. 이 빚을 한국에서 만들려면 얼마 걸릴까? 얼마나 들까요? 대량 생산한다 그러면. 안 해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비싸겠죠? 개당 10,000원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 근데 중국 가면은 이런 거 100원도 안 되겠죠? 하나 만드는데? 네. 한국에서 10,000원은 좀 비쌀까요? 하나당 개당 한 2,000원, 3,000원 받겠죠? 네. 중국 가면은 100원도 안 들어, 이거. 빚 만드는 회사 가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가가지고 중국에서 회사 찾아가지고 이것 좀 만들어 줄래? 얼마 할래? 내가 단가 이거 한 100만 개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50원에 맞춰드리겠습니다. 20원에 맞춰드리겠습니다. 나온다고,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배터리 사업 다 접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배터리를 접을 이유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파고들어야 되겠지. 그죠? 얘네들 하는 거 품질에 자신 있고 뭐 고효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파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얘네들도 이제 그런 3원계 배터리 버리고 네. 뭐 일반 그 저가형 배터리로 지금 공장 돌리고 있다면서 네. 그것도 넘어가면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제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차별화 그 부분들을 뒀을 때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이요. 여러분들 헤르메스입니까? 에르메스입니까? 에르메스요? 헤르메스요? 하여튼 이 명품 있잖아. 이름 어려우니까 치우고 샤넬이야 지금 샤넬. 네, 샤넬이요. 샤넬은 명품이죠. 네, 명품이요. 명품 가방입니다. 이 명품 가방 시장이 클까요? 보세품 가방 시장이 클까요? 남대문에 가서 골라. 아들이 들어가도 안 찢어지는 엄청난 가방이요. 이것은 합성 피혁. 떨어지면 또 사러 와.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가방, 보세 가방 있어. 보세 가방. 이 시장이 큽니까? 샤넬 시장이 큽니까? 요거 하나로 보면은 이야 쭉이네 할 수 있겠는데 시장 전체를 보면은요. 보세 가방이 몇십 배, 몇천 배는 클 수도 있겠죠. 몇백 배 클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합성 피혁. 보세는 합성 피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이런 명품과 같은 그런 쪽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시장의 결을 달리해야 돼요. 보세 가방 사서 쓸 수도 있지만 나는 샤넬 거 쓰고 싶다 이거지.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방 다 있지만 샤넬이 있는 분들 계시겠죠? 네, 샤넬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일 비싼 가방 뭐야? 뭐 근데 샤넬인데도 한 1억짜리야, 가방이 1억이요. 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있겠죠. 네. 가죽이 있는 거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지. 차별화된 거.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이런 쪽을 가야 되는데 중국하고 붙으려고만 해. 그리고 그쪽을 자꾸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뭔가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HBM은 달라요. HBM은 다릅니다. 이거는 일단 이 자체가 명품인데 명품밖에 없어. 쉽게 얘기하면 네, 뭐 악어 가죽으로 만든 네, 백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해. 아니지, 이거 말고 비만 치료제. 위고비야, 위고비. 위고비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인데 없어. 대체품이 없는 데다가 막 그런 거야. 품절이요, 막 그냥.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HBM이나 마찬가지지. HBM. 없어. 대체품이 없어요. HBM의 대체품은 없고, 뭐가 문제다? 대체품이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지, 솔직히 얘기하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급등한 이유는 뭐예요? 하이닉스 오늘 급등한 이유. 아침에 시황에서 설명드렸지만, 최태원이가 뭐라고 했어요? 3년 안에 엄청난 AI의 대성장이 올 것이다. 응? 그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젠슨왕이 6개월 안에 HBM4를 납품을 좀 해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랑 HBM4를 먼저 해보고 싶다는 의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바로 내려가겠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HBM4를 내년도 하반기에 양산하고 납품할 계획이다. 근데 이거 지금 빠르면 이제 6개월이라는 거, 내년 상반기 안쪽에서 이거를 양산시켜달라. 젠슨왕이 하이닉스한테 미리 얘기해버린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TSMC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 주 7일 근무라는 말. 교대로다가 그냥 계속 공장 돌린다는 거야. 불 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아니 저기 TSMC고 엔비디아고 간에 지금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수요에 대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당됐으면 이렇게 안 하고 놀면서 하겠죠. 쉬면서 하겠죠.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1군이야, 1군. 그 다음에 삼성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에 달라붙어 있느라고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삼성은 엔비디아 이외의 것들한테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HBM 뭐 12단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도 뭐 될 것이다. 뭐 조만간 얘기 나올 거예요. 되게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요. 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일단 HBM에서는 얘네 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삼성전자 끝났다 어쨌다 그런 얘기 나오지만, 네, HBM에서 삼성전자 빼면은 할 얘기 없잖아. 지금 하이닉스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엔비디아만 AI 칩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보면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막 나온다고.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빅테크 기업들이 공격적인 AI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어.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될까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어.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투자가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뭘 하겠다는 거예요? AI와 관련된 쪽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AI 칩이 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빅테크. 엔비디아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도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걸 사서 쓰고 싶지만 엔비디아 거가 물량이 없으면 다른 쪽 넘어가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대체품이라고 그럽니다. 대체품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체품을 내가 만약에 A라는 물건을 사서 써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A-라는 걸 썼어. 약간 짝퉁 느낌이 좀 있어. 근데 써보니까 괜찮네? 가격도 더 싸. AS도 잘해줘. 그러면 A를 굳이 살 필요가 없어. 이해되세요? A를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A-를 계속 써도 돼. 왜? 가성비도 뛰어나고 성능도 그렇게 딸리지 않는 상태. 써보니까 괜찮네? 그럼 이걸 다음에도 계속 써야 되겠죠? 쓰겠지? 이게 대체품이란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원판이라고 봐야 되죠. 원판. 네. 가장 좋은 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가 지금 사서 쓸 수가 없는 단계가 되니까 대체품을 자꾸 찾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삼성전자 쪽으로 몰릴 수밖에.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밤이 되면 깜깜해진다. 내일 아침엔 해가 뜰 것이다. 어? 가난한 얘기죠. 너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네? 겨울에는 눈이 올 것이다. 네? 여름에는 무지하게 더워서 에어컨 틀게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어쩌면 이거가 과포화 상태인데도 이쪽으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맛집에 간다 이거야. 맛집. 맛집에 가면 줄을 막 서죠. 네, 사람들이 막 하나 먹어보겠다 줄을 막 서. 옆에 똑같은 음식 파는 집이 있어. 저는 여기를 갑니다. 왜? 여기도 똑같이 짬뽕이고 여기도 짬뽕집이야. 특별한 게 없어. 그 짬뽕이 그 짬뽕이고 저 짬뽕이 저 짬뽕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로 가면 됩니다.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해야 돼. 사실 맛집에 가서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들어갔는데 실망하고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진짜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글쎄 나는 맛집에 가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소문벽은 등산 코스입니다. 네. 근데 거기를 왜 가야 돼? 안수문벽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지? 수문벽. 도봉산 Y계곡 같은 데 가시고, 네. 공룡능선 가시면 됩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 주목받지 않는 그 새로운 곳에 주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처지면 안 되지. 아무런 그런 연결고리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소부장 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소부장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얘네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어 있거든. 근데 나중에 되면 꼭 그러잖아요. 많이 오르고 나면 아 그때 팔아버린 게 후회돼 라든지 그때 안 산 게 후회돼 라든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런 부분에 자꾸 휘둘릴 것 같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내가 이 종목을 매도해서 정리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나는 아이고 배야를 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가 서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뭘 하느냐? 내가 떨어질 때 팔았는데 올라갈 때 아이고 배야 하다가 결국에 사는 게 꼭대기. 그냥 또 말려. 그러면 그때 욕을 하는 거야. 이 새끼는 지난번에도 나한테 손실을 주더니만 이번에 또 나에게 손실을 주네. 이런 개 같은 주식 같은 게 있나? 이런 거지 같은 놈들 그냥 와랄랄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주식한테는 그런 감정을 주면 안 돼요. 지난번에 내가 손실이 났던 거하고 이번에 손실이 난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잊어버리세요. 내가 이걸로 수익 많이 냈었는데 라고 지금은 아니잖아. 또는 예전에 내가 손실이 많이 났었는데 어쩌라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잖아. 이런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 많죠. 여러분들이 나는 그 종목 질려갖고 안 해요.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 나 질려서 안 했는데 짜증나서 안 했는데 뭐 다 산다고 나 그럼 살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물려. 그러면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막 그래. 누가 뭐 지 보고 사라고 그랬나? 뭐 그냥 자기가 손가락 갖다가 눌러 갖고 삼으면서 "그냥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진짜 뭐야." 막 이런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트리거. 빵! 방아쇠가 당겨졌어. 자, 요이 땅 방아쇠가 당겨진 거예요. 자, 갑시다. 했더니 이제 출전 선수들이 뛰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왔어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다 같이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선두 그룹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하위 그룹이 나눠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면 선두 그룹은 당연히 주도주가 되는 거야. 중간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 선두 그룹은 따라가는 거. 하위는 그냥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 연말이나 지금 같은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여름 때까지 썸머 랠리까지 쭉 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7, 8월 달 제가 한 3개월 정도 조정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 정도 조정. 왜냐면 이게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조정들은 보통 1개월, 2개월, 3개월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런 정도 3개월 조정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횡보하는 경우가 아니면 올라가다 조정받는 거 한 달, 2달 뭐 이렇게 조정받는 거 그냥 우습게 봤습니다. 아무튼 3개월 정도면 이제 최장기간 조정받았다 볼 수 있어요. 조정을 이렇게 받고 나면 반등이 나오는데 떨어지는 하락에 대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즉 3개월 조정받으면 한 5, 6개월 올라가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털려야 되거든요. 털려야 되거든. 그래서 바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견디는 구간에서 주식을 던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종목들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한 인식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소부장 인식 별로 안 좋잖아요. 소부장 뭐 오늘 뭐 올라갔다 치더라도 아직도 마이너스 막 한참이야 뭐 안 좋아 막. 그럼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인식 계속 갖고 있을 때 소부장이 올라가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올라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 없지. 그 많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때서 물어보잖아요. 지금 살까요? 뭐 물어봐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노래 내가 만들어 줬죠. 주식은 내가 어제 팔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런 거 안 할 거면 그냥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계속 갖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비중이에요. 비중 때문이에요. 비중. 너무나 높은 가격이지만 너무나 강력한 기대감을 통해서 왕창 사버린 거지.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해가지고 왕창 사버렸어. 그 물려있어?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비중에서부터. 이 비중은 다시 말하면 뭐다? 욕심. 이 사람 인체로 하면은 비만. 이거는 뭐죠? 식욕. 욕심이야 다. 비만은 왜 생긴 거예요?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 먹을 거 욕심. 비중은 수익, 탐욕, 욕심, 돈 욕심. 비만, 비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자꾸 뒤적뒤적 하지만 실제로 봐봐요. 시장이 지랄이야.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다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시장이 잘못했다. 네? 시장이 잘못한 거다. 시장이 잘못한 거잖아요.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막 저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결과를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이 다 같이 내려갈 때는 그냥 그거 '아 그렇구나.' 인정하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 근데 막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그냥 막 화풀이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머리 다 빠져버리고 막 밥맛도 없다 그러고 돌아 눕고 막 괜히 엄한 사람한테 그냥 뭐라 그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막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서 그냥 샀다 팔았다 해 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계좌가 엉망이 돼 버립니다. 엉망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팔아 버려야지 그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이럴까 저럴까.'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가거나 업황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났을 텐데 대부분이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점인 종목을 매수하잖아. 딱!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을 발견했어. 근데 돌아보면 내가 물렸던 그 자리에서 또 매수하는 것 같아. 네? 팔고 여기서 사 가지고 여기서 팔고 저기에 있는 종목을 또 사. 또 내려가면은 또 열받아. 또 팔고 또 위에 있는 거 또 사. 또 이게 계속 반복이야. 왜 자꾸 시간 타임 루프가 걸린 거예요? 뭐요?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돈이 점점 없어.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 목소리를 듣기 싫을 때는 없지 않나요? 이런 꿀보이스가 그냥 달콤하게 그냥 탁 날아가 가지고 귓구멍에 콕 박히는데 이거 듣기 싫어가 아니라 그 뭘까요? 뭘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너무 놀려서 이제 삐진 거야. 너무 놀려서 삐졌어. 막 그런 거? 포트는 그냥 잘 유지하세요. 잘 유지하시고 사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괴롭히거나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괴로운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괴로워요. 다른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요. 어디 가면 예? 어디 가면 주식이 너무너무 잘 돼 가지고 맨날 수익 나는 것 같아요? 갔다 와 봐. 갔다 와 보라고. 가면 쪽팔려서 못 오겠지. 갔다 와 보시라고. 수익이 안 나니까 갔다 와 보시라고. '아 여기 있을 때가 천국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지. 왜요? 다른 곳에 가면 어떤 노래가 들리죠? 문이 열리네요. 호구가 들어오죠. 그 문은 헬게이트. 네. 좋습니다. 네. 단순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특정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노다지를 버리고 그냥 그 앞에 있는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야. 네? 저 아직도 이익 중이거든요. 오늘 올라가서 이제 올해 수익률 5%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아직 플러스입니다. 근데 아니 나도 플러스인데 왜 여러분들이 플러스가 안 나니 나는 정말로 궁금하다고 계속 얘기하죠. 솔직히 말해서 올해 수익이 그렇게 안 났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봐. H7을 비중 50% 갖고 있었다 이거야. 하이닉스고 올해 대비 수익이잖아요. 뭐 수익이 아닐 수도 없잖아. 올해 대비 연초 대비 수익이죠. 삼성전자는 좀 내렸어요. 그죠? 네. 이거 보시면 되잖아. 삼성전자는 많이 내렸네요? 네. 내렸어. 내렸다 이거야. 하이닉스하고 둘의 삐까치 다 칩시다. 현대차는요? 현대차도 올해 대비 수익이 낮겠죠? 네. EUB는요? 올해 대비 이건 많이 났어요. 그죠? 기아차는요? 이거는 지금 비슷하게 됐겠네요. 그죠? 아, 이건 여기서 안 샀지. 없었지. 중간에 샀으니까. 네. 이거 뭐, 그거 비쌀 거예요. 현대모비스는요? 이게 최근에 올라와가지고 수익 잘 나오고 있잖아. 그죠? 이게 수익 중이죠. 여러분들, 비중 50%가 넘는 종목군들이 수익이 나고 있으면 계좌는 플러스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응? 제가 근데 SC7에 대한 부분들은 올 연초에 시작하셨어도 사실 늦은 게 아니잖아. 작년에 시작했으면은 그거 가지고 뭐 손해가 더 날 일이 없어. 근데요. 여러분들이 뭐 물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수익률이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면 물론 이 종목도 말고도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산 것도 잘 올라오잖아. 그죠? 나는 이런 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뭐 당연한 거죠. 당연. 골고루 사는 게 중요하죠. 골고루 사는 게 중요하고 팔아먹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 월급 주면서 팔아먹은 것도 많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있고 그죠? 팔아먹은 것도 뭐 있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제 집계 보면 나오겠죠. 연말에 보면 집계를 다 할 거니까. 네. 문제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가 물려있다 하더라도 더 산다든지 뭐 등등을 통해서 전략을 짜주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특정 포인트가 왔을 때 와 죽인다 하면서 더 사버린다거나 어떤 특정 쪽으로 그냥 많이 몰려버렸다거나 그런 쪽으로 비중이 이상하게 꼬여버리게 되면 시장이 아무리 올라도 계좌가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장이 내려가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SG7은 이게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넘었어. 23년도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22년도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이 ST7이라는 것에. 여러분 그때는 ST7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7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주도주다, 향후 주도주다 해가지고 2022년도부터 말을 한 거라고. 2022년도 말. 그때도 뭐 한 9월, 10월쯤 됐겠지만 그때 추석 특집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전차군단에서. 솔직히 2년 동안 물론 최근에 와가지고 못 들었어요. 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근데 2022년도에 안 했어도 2023년도에 샀다. 아니 2023년도에 안 했어도 2024년도에 샀다. 그래도 그 포지션을 보면은 그렇게 손실 날 이유가 없어. 근데 손실 어디서 났느냐? 떨어진 종목에만 비중이 많아. 그죠? 7종목 중에서 유독 삼성전자에만 비중이 많아. 그럼 계좌가 마이너스 납니다. 왠지 아시죠? 지금 보셨잖아.
다른 거 다 올랐어요. 삼성전자만 떨어졌어. 근데 떨어진 것만 비중이 많아. 어떤 겁니까?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별로 없고 하이닉스의 비중이 많았어. 그럼 계좌가 손실일까? 아니겠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별로 없고 현대차 EUP의 수익이 그 비중이 많았어. 그럼 계좌가 손실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골고루 담으시라고 말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EUP가 비중이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비슷하고요. 네. 그럼 하이닉스 아니 여기 요쪽은 이제 비슷하시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63%좀 됩니다. 약간 오버가 되어 있어요. 저는.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EUP 두 개를 단순 비교하면 사실 손실이 그렇게 안 난다는 이야기죠. 형준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형님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 말고도 각자의 어떤 매매 패턴들이 있겠죠. 샀다 팔았다 하신다거나 저는 샀다 팔았다 안 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다 쳐맞아요. 내려갈 때 다 쳐맞고 올라갈 때는 저는 지금 이런 주의거든요. 더 많이 사가지고 다음에 올라갈 때 더 많이 수익 내자. 왜냐면 저는 끝나지 않으면 팔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포트를 여러분들이 구축을 이렇게 비중을 조절을 해서 들어가셨으면 사실은 손실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손실이 나고 있다는 것은 이 주변 종목이 아니야. 그리고 이쪽 종목들의 비중이 좀 떨어졌을 때 다른 종목들도 같이 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시장의 탓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W님은 원래 비중이 많으셨는데 거기서 뭘 너무 실없다 그래. 그거 시기적인 부분을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우W님은 비중을 많이 실었어요가 아니잖아. 원래 많아서 많이 실었으면 평단가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위에서 많은데 밑에서 못 샀잖아. 이런 부분도 있어. 원래 내가 많이 갖고 있었던 시점에서 네? 원래 내가 많이 갖고 있던 시점에서 JUNGSHIK SHIN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네.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내가 비중을 많이 실라고 했었던 위치는 여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 그 당시에도 저하고 같이 많이 고민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 왜냐면 높은 가격에 삼성전자를 9만 원에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는 가격이 만약에 한 5만 원까지 떨어졌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비중이 많으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죠? 다른 것들을 팔아서 여기다 계속 보태거나 완전히 이거는 삼전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솔직히 그렇게 계속 하셨다라면 그래서 수익권도 갔잖아요. 그죠? 수익권도 넘어갔었잖아.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실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또 안 사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지금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중 2배 정도를 더 사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샀어요. 네. 저는 근데 원래 많지. 네. 원래는 비중이 그래서 많아요. 어? 시기 왜? 저는 원래부터 비중이 많은 게 왜냐면 옛날 거 팔아가지고 그걸 다시 다 들여 사거든요.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중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쪽은 비중이 훨씬 더 많았고, 이제 팔아먹은 것들을 EUB 쪽으로 많이 넘기면서 EUB의 비중이 좀 커지긴 했죠. 네. 뭐 그런 시기로 가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오면 다 팔아먹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딱 보면은요, 삼성전자 올라가서 본전만 오면은 제발 본전만 주세요. 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오면 다 팔아먹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문입니다. 자, 잘 보이죠, 이제? 네. 카메라를 가끔씩 이렇게 사팔뜨기 맞아요. 이렇게. 네. 본전이 오면 팔아먹는다. 그죠? 지금 지쳐요. 힘들어요. 근데 다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왜 해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거 왜 해요? 네. 삼성전자 추천하지 않는 사람들, 삼성전자 팔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왜 해요? 네. 왜 합니까, 이런 거? 삼성전자 왜 하세요? 왜 하세요? 여기서도 그랬지. 다 손절하라고 그랬을 때. 왜 하세요, 삼성전자? 왜 하시는 겁니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 이유가 뭡니까?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 이유가 뭐예요? 왜 사셨어요? 왜 사셨죠? 왜 샀어요, 삼성전자를? 성투사가 사라고 그래서? 삼전이니까?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대충 샀어? 올라갈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이유가 뭔데요? 하이닉스 안 사고 삼성전자 산 이유는 뭐지? 안전해서? 지금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삼성전자 여러분이 산 이유는 뭘까? 네?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장기 투자하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대형주야. 우리나라를 대표해. 그런데다가 HBM이래. 실적도 좋아지고 있대. 성투사가 맨날 수익 난다고 자랑하고 있어. 안전한 기업이야. 그죠? D램의 1등. HBM은 원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HBM 강의를 해드릴 때도 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 48%, 삼성전자가 40%인가 그랬죠? 네. 아니지. 이 정도 됐나? 네, 그죠. 그래서 저기 마이크론이 12% 정도 있었고 하이닉스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솔직히 HBM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12단을 먼저 했다라고 하지만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의 그런 동맹관계는 사실 끊을 수 없었지. 다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것도 당연히 쓰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냥 뭐 사면 다 되게 낫죠. 삼전이 HBM이 안 망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삼전이 믿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간 거잖아, 다.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게 쫄아가지고. 이 새끼들 다시 산다니까? 내가 오래 갈 것도 아니라고 했죠. 멀리 볼 것도 아닙니다. 한두 달만 지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예요. 왜? 그때가 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올라가면 본전에 팔고 나가세요. 네.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사셨던 간에 본전은 다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팔고 나갈 기회 다 줄 거예요. 네. 저한테 다 파세요. 내가 다 살 테니까. 본전이 오면, 네, 아유,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한테 탁, 네, 내가 팍, 네, 내가 다 살 테니까요. 네. 다 팔고 떠나세요.
나 혼자 먹고 나중에 호롤롤롤롤 한번 해가지고 그냥 약 좀 올려보자. 네. 포트를 구축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이 내릴 때 어느 한쪽이 보강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균을 냈을 때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정고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삼성전자는요. 네. 정고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얼마나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삼성전자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삼성전자 굉장히 많아요. 나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를 왜 걱정하지?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 뭐 8만 얼마 이렇게 이렇게 왕창 여기 평당가 왕창 들어가신 분들은 이건 문제야. 그죠? 문제입니다. 근데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평당가 아무리 높아도 여기 아닙니까? 75,000원, 7만 원대 요 구간 아니에요? 꼴랑 이거 물린 거야. 꼴랑 이거 물렸어. 네? 꼴랑 이거 물렸다고. 아이고, 그게 반성문입니까? 나는 그 반성문을 왜 썼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반성문 왜 쓴 거야, 그거?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었어. HBM을 못 만들기를 했어. 응? 평단가를 열심히 낮춘 덕이죠. 잘하셨어요. 요 정도의 대부분이 와 있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6만 원대 초반에 사신 분들도 질렸어. 계속 떨어지니까. 겨우 6만 원 초반에 사가지고 이제 꼴랑 뭐 마이너스 한 6%, 마이너스 7% 정도 나와 있는데 질려버렸다니까. 올라가면 팔겠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변에서 다 삼성전자 계속 씹으라고 하세요. 제발 좀 씹어줬으면 좋겠어. 아무도 삼성전자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그럴수록 더 바닥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아니 닉스한테 뭐가 밀렸다는 거지? 닉스한테 뭐가 밀렸어? HBM 밀렸다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HBM에 밀린 게 아니라 원래 HBM은 하이닉스가 더 강했어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잘 판 적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AI가 시장이 예상대로 커지니까 하이닉스 쪽이 더 부각이 됐을 뿐이지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데다 안 파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잡았기 때문이죠. 이건 엔비디아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리고 TSMC를 언제 이겨본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달린 게 아니잖아. 이겨본 적이 없어. 얘는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가 꼭 다 이겨야 돼요? 아니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얘대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진짜 위험해요? 레거시 반도체 왜 위험하다고 그래요? 레거시가 왜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레거시가 위험하다. 지금 이것도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 뉴스에 나온 얘기죠. 이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왜 위험하죠? 이게 왜 위험하다고 그래요? 휴대폰, 개인용 PC,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감소할 것이다. 중국 때문에 위험하다.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중국 반도체가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네.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안 되지. 왜냐면 중국도 HBM 만들어요. 근데 HBM3 안 돼.
이게 만들어요. DDR5가 안 돼. 왜일까? 이거는 원천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꾸 이걸 다른 놈들이 지금 매국노 같은 놈들이 빼가가지고 중국에다 반도체 공장 짓고 중국에서 팽당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기술력에서 중국한테 밀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파운드리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 놈 새끼들이 지네한테 오라고 뭐 임금 3배를 더 주겠다느니 이런 개 같은 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걸 해가지고 가는 게 더 웃기는 거지. 네. 그 자식들은 어떻게든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개인의 그런 안위를 위해 가지고 국보급 기술들을 유출해야 되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뭐 하이닉스라고 그러지 않으려는 법 있습니까? 인간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또 하이닉스 거 갖고 와서 빼돌릴 수 있는 거지. 하이닉스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어. 문제는 이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모든 반도체 그 모든 부분들이 솔직히 중국이 따라잡아서 중국이 위협적이다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도 반도체를 만들어요. 만들고 뭐랍니까? 계속 발전해 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시대가 거듭될수록 옛날 것들은 안 써요. 새로운 제품을 씁니다. DDR3를 쓰겠어? DDR5가 있는데. 그러면 DDR5를 쓰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메인보드, CPU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면 CPU가 바뀌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바뀌고 DDR5가 들어갈 수도 있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첨단 반도체들은 갖다가 사서 써야 되겠죠? 하지만 못 만들어. 그래서 그런 쪽이고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나쁘게 보는데 나쁘게 보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면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종목이 나타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네? 조금 앞지르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운드리는 저것 때문에 저거 할 것 같아요. 지금 파운드리를 안 죽이는 이유는 DDR5, DDR4 때문에 그래요. HBM4 때문에. 이 HBM4에서 파운드리가 필요해요. 네. 파운드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 이 파운드리가 지금 보면 저쪽에 공장도 놀고 있는 것도 세고 셌는데 손실이 계속 있잖아요. 뭐 인텔이 그거 보고서 괜히 찔러서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거 못 접습니다.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 못 접어요. 접을 수가 없어. 왜냐면 HBM4에 사활을 걸었거든. HBM4에 사활을 걸었는데 이 HBM4에 사활을 거는 게 엔비디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엔비디아만 보고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왕처럼 보이죠. 테슬라도 옛날에 왕처럼 보였어. 전기차는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쪽에서 수익을 낸 사람들도 많았었죠. 지금은 테슬라 왕이 아니잖아요. 응? 테슬라가 전기차의 왕입니까? 다른 거 전기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거 안 삽니다. 엔비디아도 지금은 막 비싸죠. 얘밖에 없으니까 반독점이죠. 근데 대체할 애들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돈이 되는 거 시장 알고 있는데 얘 혼자 처먹게 놔두겠냐고.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런 투자도 안 하겠습니까?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거를 몇 번 얘기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얘는 왕이 지금 왕이지. 지금 왕이지만 계속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삼성이 파운드리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HBM4 때문인데
엔비디아만 갖고 넘어갈 게 아니야. 엔비디아 납품 안 하면 죽습니까? 다른 쪽에서 다 들어올 거란 말이야.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냐? 진정한 싸움은 언제냐? 아니죠. 왕 자리는 AMD가 따라가는 게 아니야. 왕은 엔비디아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9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게 AMD가 이제 뭐 20%,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한 10%, 메타가 뭐 한 10%, 이렇게 해가지고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50%로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장은 더 커졌을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독식하던 시절이 만약에 1000억 달러다. 근데 이때가 되면 뭐 3000억 달러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은 더 커지겠죠. 1000억 달러에서 90% 먹을 때는 900억 달러지만 3000억 달러에서 50% 먹으면 1500 달러잖아. 더 커지지, 규모는. 하지만 다른 애들 규모도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양분화가 딱 될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3년 안에 일어날 일이죠. 왜 3년이냐? 난 SK 최태원 회장이 3년 안에 뭐 격번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건 난 깜짝 놀랐던 게, 나랑 생각이 비슷해. 왠지 아세요? 너무 많은 거 알려드린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공장을 지금 짓기 시작했죠. 적어도 2년, 3년입니다. 왜 2년, 3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이게 뭐 삼성이 죽네, 하이닉스가 죽네, HMI 끝났네,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를 도대체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얘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을까? 2, 3년 후에 써먹을 공장을. 이 체제가 있어서 그래요.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살 수가 없다고. 다른 쪽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의 한계점이 오게 되면요, 독점이 아니라 독점 할아버지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삼성을 밀어줄 얘네들이 너무 허접해요, 지금. 너무 허접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엔비디아 거 갖다 써야 될 정도야. 너무 허접해. 이번에 AMD에서 나오는 칩이 뭐 좋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AMD가 물량 이거 맞추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거 쓰는 애들이 AMD 거 갑자기 쓸 리가 없잖아. 그죠? 물적 분할하면은 욕 뒤지게 처먹겠죠? 네. 물적 분할하면 욕 뒤지게 처먹습니다. 물적 분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격 분할하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둘 다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물적 분할하면은 다 뺏겨요. 여러분들이 지분을 못 갖고 있는다고. 봐봐.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 반도체 띄어내고 HBM 쪽을 띄어냈다 이거야. HBM을 자회사로 둬버려. 그럼 여러분들은 HBM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를 못 하게 돼. LG화학걸 나는 거예요. 네. 엿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상장시키지 않겠습니다. 절대 상장시키지 않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상장시키지 않겠습니다. 포스코를 절대 상장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포스코홀딩스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지.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제 지주사로 가고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이걸 지주사로 보내겠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쪽하고 HBM 쪽 나눠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성과금을 축소한답니다. 네. 성과금. 배당은 축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삼성은 배당금 축소가 안 되고요. 그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 적자가 나더라도 2026년까지는 지금 같은 배당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만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 오늘만 하고 말 것도 아니잖아. 그죠? 현재 시점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를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그런 저는 여기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이거나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삼성전자의 미래를 걱정할 정도의 수준의 언해라고 생각해. 네? 거기 수많은 기자들, 유튜버들, 뭐 경제학자들 삼성의 미래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서 직접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지. 그럼 믿고 가는 거예요. 삼성은 MBTI가 뭐라 그랬어? I하고 T라니까. I. 약간 내향적이야. 그래서 자꾸 표현을 하지 않아. 이번에도 봐봐. 컨퍼런스 콜 할 때 탁 숨겨뒀다가 그때 가서 발표하는 거 봐. 컨퍼런스 콜에서. HBM3 8단, 12단. 8단은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요. 12단도 양산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솔직히 얘기하면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쓸 수도 있었어. 근데 이걸 들으면서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새끼들 자사주 매입하려고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그렇지 않아요? 주가 떨어뜨려서 자사주 매입하려고.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지금 똥줄이 많이 타요. 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해보세요. 미국 시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올랐다는 느낌이 좀 있죠. 지금 이제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서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정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재미없는 장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많이 오른 시장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정권 초기,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을 때 이 초기 시점은 약간 불안한 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올라온 게 있어서 좀 불안해. 부담스러워. 네.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더라도 재미없는 거에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급한 이유는 뭐야? 이제 실적 발표도 해야 되고 컨퍼런스 콜도 해야 돼요. 이번에 실적 좋게 나올 겁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분기 실적도 좋게 예상할 거예요. 엔비디아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올라가면 또 떨어질 겁니다. 왜?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봐요. 엔비디아 기업 하나보다 애플 기업 하나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시총이 작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엔비디아 기업 하나를 못 사.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별의별 리스크가 많이 있겠지만 너무 저평가예요. 비드 포인트 자체가 2,500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돼 있는 걸까? 지금 내가 뭐 누구를 탓할 건 아니지만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금감원이든 뭐 한국은행이든 뭐 경제부든 아니면 뭐 정부든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정책 뭐 그거 하나 뭐 밸류업 정책 나온다고 했는데 밸류업 정책이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겉핥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금리 하나 낮추는 것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어용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있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불안하지만 현재 한국의 펀더멘탈은 주가가 떨어진 거는 펀더멘탈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뭐 12만 원, 13만 원 잡았다. 저는 지금 계산해도 이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도 목표 주가 계산해 보려면 이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 게 이게 말이 돼요? 왜? 삼성이 망했어? 실적이 나빴어? 아니잖아. 아니, 실적이 어이가 없잖아요, 실적이. 9조 원이 작아? 9조 원 나온 기업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10조에서 9조 원 떨어졌다고. 그것도 지금 이게 성과급 준 거 있잖아요. 성과급이 최소 1조 2천억이래. 그러면은 이것도 10조 원이 훨씬 넘어가는 영업이익. 제가 말씀드렸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일회성 그 성과급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실제로 11조 가까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4분기에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조 정도 나올 거예요. 더 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출입 동향 보시면은요 아시겠지만 계속 좋아요. 계속 좋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왜 떨어진 거죠? 여기도 사실 8만 원도 사실은 저평가지. 그렇게 치면 하이닉스는요. 지금 20만 원 요 정도에 머무르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펀더멘탈이 망가져서가 아니에요. 기업 가치는 그대로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떨어졌어. 이거는요. 어떤 식으로든 올라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올라옵니다. 뭐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뭔 일이 벌어지든 어떤 식으로든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지? 기업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투자는 그거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갈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주셔야지. 근데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그래 다들. 저는 땡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지금이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삼성이 지금 고평가입니까? 고평가예요? 말이 안 되잖아. 고평가가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다 알잖아. 가슴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실적이 줄어듭니까? 아시잖아요. 실적이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거. 근데 왜 반성문을 썼을까? 왜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것일까? 왜 뉴스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일까? 왜 외국인이 계속 파는 것일까? 너무 의심스럽지 않아요? 삼성을 낮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 한국 증시를 못 오르게 하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말하기 좋게 하라는 거죠. 장기 투자 지금 하는 장기 투자하실 분들 삼성전자 사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네? 미쳤냐 그 얘기 나오잖아. 여러분들 방송에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 삼성전자 사세요. 이거 언제 나오는 얘기입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주식 사세요. 삼성전자 보세요. 많이 올랐죠? 자녀에게 물려줍시다. 이거 언제 나온 얘기지? 2020년도. 9만 원 넘어갈 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 장기 투자할 사람들은 삼성전자 사세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기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지. 왜? 이격이 벌어졌잖아. 바닥이 잡혔잖아요. 반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겠지. 장기 투자, 이거 원래는 지금이 맞아요. 장기 투자하실 분들 지금부터 사는 게 맞긴 맞아. 근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줍니다.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 장기 투자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면서 다들 많이들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대로 된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면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에 맞는 그런 얘기만 좀 하시면 돼요. 네. 시장을 그냥 정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만. 솔직히 고려 아연이 이게 상식입니까?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받아서 저도 정목진을 해 드렸잖아요. 이건 유상증자 받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와, 이것도 진짜 이거 뭐 사기 아닙니까? 사기잖아. 공개 매수에 어떻게 경영권 분쟁 붙어서 할 수 있다 쳐. 이거 사기지. 그래 놓고 유증을 그렇게 때려 버리는데 2조 5천억을 때려 버리는데 이거 사기죠.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유상증자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다 받아야지. 들어온 사람들 다 받아야 돼. 유상증자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증 성공이 되죠. 성공이 되면 얘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유동주수의 어떤 감소로 인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거에 미쳐 있어요, 다들. 난 이런 건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뭔 투자야, 투기지. 그렇지 않아요? 뭘로 분석할 건데 이거를. 주지배정입니다. 주지배정이 좀 뭔 일망공고요. 물린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잖아. 67만 원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네. 너무 많고 여러분들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천장 뭐 주가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래요. 다. 다 그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저런 부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지분 경쟁이 있는 거죠. 티웨이 홀딩스나 티웨이 이런 애들도 보면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일반 공모라고? 아니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동주식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MBK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공시. 아, 공시. 공시에 뭐라고 나왔어요? 일반 공모래요? 네? 공시에 일반 공모로 나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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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일반 공모로 본 게 아닌데. 음. 아니 공시가 어디 갔어? 집 살리시려고? 집 사도 괜찮아요. 네.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팔아서 집을 사도 괜찮아. 저도 네. 저거 팔아먹을 때는 주식을 만약에 팔게 되면 그냥 막 네. 빌딩 하나 사 가지고 그냥 씨 그래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 아유 공시하나 본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 거지 같은 거. 공시 어딨어. 일반 공모로 돼 있는 거야? 오 그러네? 미친놈 아니야?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67만 원에 일반 공모다. 야 그래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 수량 제한이 있긴 있을 거야. 그럼 봐 봅시다. 이게 공시에 분명히 다양히 나오는데 전부 다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니 일반 공모하면은 MBK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어이가 없네.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한다고?
이게 뭔 소리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했다. 그래. 일반 공모 방식 및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반 공모, 주주 우선은 아니라고, 주주 배정이 아니라고, 전부 다라고. 그럼 청약에서 실패하면 일반 주주로 하면은 다른 놈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3%로 제한하는 건 있어. 걔네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써 있잖아. 네, 그런 거 써 있고요. 그럼 주주들은 뭐야? 그럼 우리 주주들만 열받는 거네? 주주 배정이라도 해줘야지. 이거 봐봐. 67만 원에 하면은 어차피 배당 권리량은 똑같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 갖고 있는 놈들은 뭐요? 완전 엿먹는 건데? 아니지. 그럼 팔아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거를? 유승을? 미친 놈들 아니야? 네. 받아 먹을 수가 없다. 그치. 지들이 지분을 다 갖고 있으니까 주주 배당 해봤자다. 그러니까 주식수를 이만큼 늘려가지고 일반 공모를 해서 들어와라.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를 모으는 건 신주 발행이나 마찬가지네요. 이거 그냥. 네. 야, 아니 그래도 유상증자 하면은 권리량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겠네, 당장?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종목 진단 잘못했네? 그잖아. 이거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한테 배정도 안 되고 있어. 그럼 내가 아니 주주 우선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은 그걸 받으려고 또 싸워야 된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네, 많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물린 것도 열받는데, 그걸 받으려고 또, 공모 청약에 나서야 된다고? 이거는 너무 아닌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위쪽에 산 사람들은 엿먹은 거네? 그죠? 이건 엿먹은 거다. 가만히 있으면 67만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엿먹은 거네. 물론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 공모로 다시 돌리는 경우들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 공모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주한테 준다는 얘기야? 이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유증 방법이 있었나요? 이런 유증 방법이 있었어? 오, 듣도 보도 못해. 실권주가 없다. 왜 없지? 그치? 왜냐면 그거를 발행을 시켜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속셈이니까. 어, 그렇게 안 해줄걸요? 근데 금감원에서? 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억울하겠는데 밑에 산 사람들 수익이니까 팔면 그만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 줘야 되겠네. 일단 주가가 이거는 유상증자 그 기준 나오기 전에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네. 안 되겠다. 네, 안 되겠어. 이런 거는 주가 올라가서 망정이지. 이거 다 빠진 상태에서 했으면 어떨 뻔했어? 어이구야. 그런 건 사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런 건 안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특히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수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올라야 돼.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지수의 상승을 위한 트리거를 쌌어도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면 그냥 잡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전자를 일단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애들이 올라오면 안 되죠. 다른 엉뚱한 애들이 올라오면 안 되고, 자, 일단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네. 금융주,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2차 전지,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바이오가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은 하이닉스가 독주를 해버리면 삼성전자에게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잘 못 가지만, 삼성전자를 올려야 되겠다 생각된다면 하이닉스는 상승폭을 좀 제한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 2차 전지가 바이오가 떨어져 줘야 돼. 2차 전지나 바이오가 떨어져 줘야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이 수급이 이동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2차 전지나 바이오가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과 동조가 되는 것이 반도체가 아니라 이런 애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이런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의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금융주 섹터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총은 쌌어요. 출발 신호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11월부터 시작하는 연말 랠리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 좀 살펴보세요. 대신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내가 연말 랠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라면 많이 오른 주식이 아니라 올라간 주식을 사는 게 맞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이미 올라가 있는 주식 건드려서 뭐 할 겁니까? 이제 올라갈 주식을 건드려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 몰라. 왜냐면 내일이죠.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이죠. 내일 미국의 대선이 시작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부장은 얘네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 까기가 너무 좋을 거예요. 삼성전자 까기 좋죠. 소부장 까기 좋죠. 그냥 다 싫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보시면 이게 뭐 8만 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네, 저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기형적인 거지. 이게 기형적인 거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거든. 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만 일단 보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골든크로스가 지금 일단 나오고요. 네, 삼성전자 21선 어디 갔니? 조금만 하면 빠져버려. 골든크로스가 이제 내일 나올 거예요. 네, 내일 나올 건데 여기 내일 올라가면 내일 나오겠죠. 내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격 매크로 올라가면 이제 65,000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거기까지만 가도 돼요. 네, 솔직히 거기까지만 가도 됩니다. 시장 지수는 2650 정도 가고 삼성전자 65,000원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가려면 금방 가죠. 그래서 삼성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할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췄냐 안 멈췄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부터는 달릴 준비하시고, 네, 종목들은 서둘러서 사지 마시고 천천히 사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서 그렇게 가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사셔도 모두 다 매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니까 매수 타이밍 계속 줄 거예요. 대신에 저점이 더 낮아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점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점에 대한 포인트를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 더 떨어진 다음에 사야지가 아니라 적당한 가격이 왔을 때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노래는 지금 살까요를 틀어드릴 거예요. 녹화는 여기까지 합니다.